네,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국 여러분들에게 고백해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9패인지 6패인지 처음부터 딱 잡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카드에서 9패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뭐, 단순히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연애적 감정을 주고받았던 사람이라는 의미가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썸 탔던 사람이라든지 연애했던 사람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런 과거의 인연이 항상 강하게 보여질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일본 분들 중에서 만약에 나는 과거 인연이 이렇게 뭐 붙을 만한, 재회할 만한 과거 인연이 아예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나는 9패 너무 싫다, 난 좀 6패랑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번호가 여러분들의 번호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다른 카드를 뽑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패로 방향성을 잡고 본격적으로 리딩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가운데에 들어온 그릇 카드가 이 9패일 것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흔히들 이제 깨진 그릇은 붙여도 티가 난다고 재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흔히들 좀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이 카드가 말해주는 부분은 완전히 정반대의 얘기예요. 조각조각 정말 대충 본드로 테이프로 이렇게 엉성하게 붙여놓은 모습이 아니라 그 깨진 틈을 금으로 메워놓은 모습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한번 깨졌던, 한번 서로의 마음에 금이 갔던 관계이더라도 그 상처나 과거를 인정하면 더 단단하게 붙여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괜히 뭔가 얘기를 꺼냈다가 서로 예민한 주제를 꺼냈다가 싸울까봐 눈치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다 터놓고 서로가 마음에 안 드는 점, 속상한 점, 힘들었던 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느끼고 있고 남아있는 강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관계의 상황을 똑바로 직시하면 굉장히 단단하고 굳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리딩 자체가 재회 후에 어떻게 될지보다는 어떻게 재회하게 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이 미래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고 있지는 않지만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재회를 하시게 되면 이번에 다시 관계를 이어가게 되시면 이별수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이별이 이번에 서로 이 떨어져 있던 시간들이 오히려 좀 머리에 이제 찬물을 부은 것처럼 정말 땡땡땡 종을 친 것처럼 아, 이 사람과는 진짜 내가 다시는 안 헤어져야겠다. 이번엔 진짜 조심해야겠다. 이번엔 정말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정신 차리고 깨닫게 되는 계기를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대방이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연락해오게 되는 계기는 과연 무엇일까? 상대가 이 관계나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이 속마음 부분을 깊게 들여다보면서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봤을 때 어렵다, 뭔가 힘들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강하다라고 보여져요. 마냥 좀 나만 돌아가면 될 거야. 걔는 뭐 받아줄 거고. 나만 마음 바꾸면 돼. 나만 좀 잘하고 노력하면 괜찮을 거야. 이런 좀 편한 감정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 관계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안 돼. 나 절대 안 돌아갈 거야. 나 죽어도 안 돌아갈 거고, 우리 관계 너무 힘들었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는 건 없을 거야. 그냥 내가 아무리 힘들고 좀 보고 싶어도 무조건 끊어낼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자기 마음을 고쳐먹는 느낌보다는, 아, 이 관계 좋은데. 나도 잘해보고 싶은데. 아, 걔 너무 보고 싶고, 얼굴 한번 보고 싶고, 대화라도 해보고 싶은데, 우리 사이에는 좀 넘어야 할 장벽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좀 노력하는 거 이상으로, 정말 내가 마음 먹은 거 이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확실한 것 같아. 이렇게 좀 고민하고 끙끙거리는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자기의 노력을 넘어서는 뭔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부분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이 외부적인, 현실적인 장애물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장거리라던가 가정사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 이 카드를 보시면 money vs love라고 써져 있어요. 사랑 대 돈 이렇게 키워드가 써져 있기 때문에 파트너 중에 한 명이 개인적으로 바쁘거나 어려운 시기였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감정이랑 별개로 연애에 신경 쓸 여력이 부족했을 수 있어요.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뭔가 입시생, 취준생처럼 인생이나 커리어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였을 수 있고 직업 자체가 업무량이 많다든지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라든지 야근이 잦다든지 개인적으로 좀 바쁘고 힘든 시기들 또 잘 안 풀리는 시기를 겪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단적으로 아, 나 너무 요즘 바빠서 힘들어. 연애할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아. 나 요즘 돈 버느라 바빠. 가정사가 힘들어. 우리 장거리가 힘들어. 이렇게 그냥 단적으로 솔직하게 말하고 끝나는 관계였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관계의 다른 문제들이 좀 대두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수 있거든요. 정말 아, 나 바빠서 헤어지자 이게 아니라 바쁘니까 이 사람이 신경 쓸 여력이 없고 본인도 생각이 많고 막 하다 보니까 평소였으면 넘어갔을 여러분들의 실수나 장난도 괜히 좀 예민하게 반응한다든지 평소였으면 그냥 아, 우리 또 싸웠네. 다음에 좀 더 우리가 좀 잘해보지 뭐. 내가 좀 덜 화내보지. 내가 다음엔 이해하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던 부분을 본인이 힘들고 신경 쓰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아, 우린 진짜 답이 없다. 아, 진짜 다 관계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껴졌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한쪽에 이런 여유가 없고 예민하고 이런 마음들이 관계에 있어서 다른 문제들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가뜩이나 본인이 너무 힘든 상태이다 보니까 조금만 정말 1g이라도 이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아, 너무 무겁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을 수 있고 이 상대방이 뭔가 노력해서 안 될 것 같다. 뭔가 웬만한 노력으로 안 될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부분을 미루어 봤을 때 좀 넘기 힘든 성격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굉장히 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 한 명이 딱 정말 죽을 짓을 했다, 용서 못할 실수를 했다라기보다는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서,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나이 차이라든지 문화 차이라든지 이 남녀 간의 생각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오해가 많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시는 몇 가지 더 들어볼 수야 있겠지만 이 카드들로 보는 상황들은 대표적인 예시들은 좀 이런 게 있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이 이런 과거에 여러분들 사이에 있었던 마음들, 갈등들, 현실적인 문제들, 고쳐야 될 것들을 다 인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보이기에 지금 현재 좀 고민하고 있다라고 읽혀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과거가 아니라 현재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으로는 이성적인 부분보다는 감정적인 부분이 훨씬 강하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뭔가 이제 딱딱하게 여러분들의 성격, 외모, 뭐 대화 코드, 이 관계에서 안 맞았던 점, 잘 맞았던 점, 이렇게 딱 체크리스트를 맞춰가지고 이건 단점들, 뭐 단점 5개, 장점 6개, 뭐 이렇게 따져가면서 보는 부분들보다는 약간의 필터를 끼워서 보는 게 좀 강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현재 이분이 속마음만 봐서는 이분은 지금 감정을 다 빼고 이성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나와요. 대화하면서 약해진다거나 울컥한다거나 좀 아련해지고 몽글몽글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너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콩깍지 같은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뭐 단점은 안 보여. 장점만 기억나. 단점은 하나도 기억 안 나. 이런 쪽은 아니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바라던 것과 좀 차이가 있는 이 사람의 모습, 이 사람의 단점, 저점도 봤지만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은 기억들이 더 선명하게 남아있어. 그래도 그 좋았던 함께했던 추억들이 그리워. 이런 쪽이거든요. 뭔가 사람이나 관계가 언제나 완벽할 수 없다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두 분 사이에 있었던 일들, 갈등, 뭔가 벽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러분들한테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건들을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닌데 이걸로 인해서 현재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진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잘못했었지. 내가 많이 부족했었지. 걔도 많이 힘들었겠지. 이런 식으로 나쁜 감정들. 아, 이 관계는 힘들 거야. 안 될 거야. 걔는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런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감정을 혼자 추스리고 정리한 것 같아 보여요. 내가 이런 감정들 담아두면 나만 힘들어. 하나도 좋을 거 없어. 이 마음속 짐을 다 내려놔야겠어.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유 없이 울적해지고 뭔가 안 될 거야 했던 부분들 좀 괜히 꽁하게 몰라. 나도 좋기는 한데 몰라. 뭐 짜증나.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거 다 버리고 이 관계에 필요한 모험들이나 도전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가 선 상태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분이 우리 일본 분들한테 연락을 해올 때 이전과는 다른 훨씬 변한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두 분이 처음에 봤던 그릇 카드처럼 이 틈을 메우고 단단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예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뭔가 예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관계를 불안하게 만든다거나 미숙하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아 역시 이 관계는 아니야 금방 재울다가 포기해버린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훨씬 안정적인 모습으로 성숙하고 책임감 있게 예전의 일은 예전 일대로 다 덮고 잘해보려는 마음으로 의지로 이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볍고 쉬운 마음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요. 엄청 무거운 마음이고 이 사람도 괜히 또 다시 시작했다가 서로 상처만 주는 거 아닐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많이 보이거든요. 아직 맞춰가야 할 것도 노력해야 할 것도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힘들더라도 노력하고 싶을 정도로 이 관계가 줬던 소중함이나 행복감이나 편안함을 좀 제대로 깨달은 것 같아요. 아직도 일본 분들을 본인 삶에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다. 육체적인 부분을 좀 뛰어넘어서 정신적으로 통하는 게 서로 위안해주는 게 있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빠른 흐름은 아니지만 서로 감정적으로 투명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여러분들의 감정도 솔직하게 털어놓기만 한다면 충분히 다시 이어지고 단단하게 붙을 수 있는 관계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속도나 시간에는 그다지 막 신경을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 사람과 다시 붙는 과정의 흐름을 타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좀 궁합적인 주의점이라고 한다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계에 큰 장애물이나 장벽이 있어도 정말 힘든 어려움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는 연성이 있어요. 보통의 관계였으면 포기할 법도 한 그런 장애물이나 장벽들도 극복할 수 있는 애정이나 우정이나 연결감, 서로 통하는 느낌이 있는데 오히려 좀 사소한 걸로 틀어지고 삐지고 이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강하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우리 맨날 별거 아닌 걸로 싸워.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감정이 좀 틀어져. 이 사람은 항상 내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삐지고 나한테 화풀이해. 싸움이 뭔가 적당히 어느 선에서 끝날지 있는데 맨날 진짜 끝까지 가. 이런 식의 마음이 한쪽 또는 양쪽 모두가 올라오고 느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거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그 큰 갈등과 어려운 과정 속에서 사소한 걸로 서로를 신경 쓰지 않게 해야 된다. 뭔가 말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말 하나를 이쁘게 하고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바로바로 티내기보다는 한번 필터를 거쳐서 티를 내고 이런 사소한 배려들이 두 분의 관계를 훨씬 더 단단하고 굳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것들만 조심을 하게 되면 어떤 큰 장애물이 닥쳐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관계성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은 구패라고 방향성이 잡혔기 때문에 이 사람의 특징보다는 속마음, 관계성, 관계 흐름, 또 궁합적인 주의점 이렇게 해서 봤는데 마지막으로 시계 카드를 뽑아보면서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언제쯤 마음을 다잡고 연락할 수 있게 될까? 언제쯤 행동을 보여오게 될까? 뽑아보면서 리딩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시기카드에는 2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빠르면은 영상 보고 계신 시점 기준으로 2주다 보니까 2주 안팎으로 더 빠르면 약간 더 빨라질 수 있고 2주 약간 넘을 수 있고 그 시기 안에 상대한테 연락이 오면서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겠다 보여지고요. 조금 길어지게 되면은 2달 정도의 시기까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뽑아본 시기 카드까지 여러분들이 챙겨가셔서 정말 행복한 연애, 앞으로 행복한 나날들만 가득하시길 제가 함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국 여러분들에게 고백해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카드가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있는데 두 사람이 이제 손을 맞잡고 있고 손목에는 영혼을 상징하는 마크가 작게 그려져 있어요. 키워드를 보면 소울메이트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울메이트, 인생의 파트너와 같은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카드에는 금목걸이가 이제 딸랑딸랑 그려져 있는데 이 카드의 키워드는 너 스스로의 가치를 알아라 라고 얘기해주는 카드예요. 이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난 얼마나 스스로가 소중하고 사랑스러운지 알아. 라고 사람들을 대하고 연애하다 보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조언해주는 카드임과 동시에 이 소울메이트와 함께하는 이 연애가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신감을 가져다주는 서로의 장점은 더 높이고 약점을 보완해 줌으로써 가치를 더 빛나게 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동시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만족하고 한 명만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해지는 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 다 관계에서 행복감, 안정감, 성장감, 성취감을 느끼면서 으쌰으쌰 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관계일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의 이 소울메이트, 인생의 파트너는 어떤 사람일까? 외적인 분위기부터 해서 성격, 연애 스타일까지 전체적으로 특징을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젊은 느낌을 많이 주지 않으실까 보여지는 게 보이는 느낌이 좀 밝고 활기차거든요. 그래서 얼굴 자체가 그냥 동안이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웃음이나 장난기가 많으신 분들, 옷 입는 게 좀 트렌디하고 세련되고 영한 스타일이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형 같은 경우에는 좀 날씬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좀 체대 느낌의 근육질보다는 잔근육, 모델 체형이 더 가까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건강미 있는 글래머한 체형보다는 여리여리한 체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얼굴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동글동글한 귀여운 느낌보다는 얼굴 윤곽이나 턱선, 눈매 이런 좀 선들이 굉장히 선명하고 짙을 수 있어 보여요. 사람 자체에서 좀 지적인 느낌도 강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냥 생김새나 성격이나 이분이 직업에서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안경을 쓰고 계시는 분들, 뭐 옷차림이 정장이신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적인 분위기만 봤을 때는 굉장히 비교적 좀 눈에 띄는 이미지일 수 있고요. 한 번 얼굴을 보면 잘 잊혀지지 않는 뭔가 흔한 얼굴상은 아닐 수 있다. 개성 있고 좀 뚜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분이 성격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의 성격은 이 젊고 밝은 에너지, 이 외적인 분위기에서 드러나는 에너지를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가가기 어려운 타입 있죠. 낯을 가린다든지 뭐 표정 변화가 거의 없고 항상 무표정이라든지 말이 거의 없고 뭐 리액션도 없다든지 이런 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표정이나 리액션, 행동 같은 게 정말 많은 편이고, 본인이 원한다면 모르는 사람한테도 슬쩍 말을 걸면서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적극성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체나 모임이나 뭐 조직에서 보게 되더라도 비교적 눈에 띄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분의 성격 자체가 외향형이다. 뭔가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에너지를 얻는다라기보다는 사람 자체가 호기심이 엄청 많으신 분 같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걸 탐구하고 새로운 관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지적인 호기심이라고 해야 될지 탐구심이 많은 분이라서 정말 사람 자체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얻는 이 인사이트, 새로운 지식들, 내가 몰랐던 입장들, 다른 사람이 얘기들을 들어보고 생각해보는 걸 좀 즐기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격 탓에 직업 자체가 뭐 투잡, 쓰리잡 여러 가지일 수 있고요. 커리어 자체를 여러 번 좀 바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취미가 여러 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자체가 뭔가 귀엽다 느낌보다는 이런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행동하는 부분들 때문에 밝고 활동적인 이미지로 보일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격적인 면까지 봤는데 가장 중요한 연애 성향, 어떻게 연애하는 사람일까? 이것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뭐 반전은 없다라고 보여져요. 성격이 연애 스타일도 그대로 따라온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분은 좀 친구 같은 연애를 선호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장난기가 많아서 장난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유머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 감정이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고 파트너도 그래주기를 원하거든요. 함께 솔직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싶어 하고 장난도 그냥 편하게 칠 수 있는 관계를 원해서 좀 조심스러움, 떨림, 약간 그런 것들이 주인 관계보다는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관계를 원한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고, 탐구심이나 호기심이 많은 이 성격으로 인해서 연애에다가 100% 쏟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거를 서로 어느 정도 존중해주는 관계를 원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람 자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이제 본인 궁금증이나 본인 학구열이나 뭐 취미 이런 걸 채우는 시간이 꼭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상대와 어느 정도 맞춰 나가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데이트에도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좀 반복되는 데이트보다는 새로운 창의적인 데이트를 좋아할 수 있어요. 서로 안 가본 지역이나 나라에 여행을 간다든지 평소 영화나 카페를 좀 반복하는 루틴이었다면 놀이공원이라던가 전시회라던가 서로 같이 새로운 운동 취미를 가져본다거나 뭐 공방 데이트를 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많이 준비해오는 연애일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색다르고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연애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상대의 특징부터 외적인 분위기, 뭐 성격, 연애 성향, 약간 주의하면 좋을 점까지 보았는데요.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될지, 어떻게 가까워지게 될지 이 관계 흐름도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관계에서는 제3자가 강하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1대1로 만나게 되기보다는 제3자가 주선해주는 소개팅이라든지 혹은 주변에 좀 사람 많고 정신없고 좀 북적북적거리는 모임이나 단체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상대방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커뮤니티, 동아리, 동창회 이런 장소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비춰집니다. 그래서 뭐 생일 파티나 뭐 페스티벌이나 특별한 축하 행사, 이벤트, 결혼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됐을 때 상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게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번 분들을 엄청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느끼게 된대요. 좀 뭐랄까 무섭고 불편한 느낌, 카리스마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좀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이 우리 이번 분들과 있으면 본인의 경계심,
방어막 같은 것들을 금방 내리게 된다라고 해요. 이 사람과는 뭔가 통하는 게 있다. 편하다 느끼게 되는데 같은 장소에서 만나게 되다 보니까 두 분 사이에 공통의 관심사, 뭔가 취미, 일, 목표, 인간관계 같이 얘기할 주제가 있어서 그걸 공유함으로써 대화가 잘 통한 부분도 한몫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처음에는 그냥 그냥 사회생활 느낌으로 형식적인 대화를 하다가 가치관, 유머 코드, 뭔가 공통된 관심사 이런 게 잘 맞는구나 느껴지면서 이 사람과 있으면 엄청 좀 닮은 점이 많은 것 같다라고 느껴지고 괜히 좀 편해지고 내가 웃음이 많아지고 경계심이나 방어막 같은 걸 다 내리게 되네 라고 깨닫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첫 만남이나 이런 대화를 주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썸을 타기 시작하고 연락을 본격적으로 주고받는다든지 하기보다는 시간을 좀 두고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동창회라든지 이벤트라든지 뭐 결혼식이라든지 정기적으로 만날 만한 상황이 아니고 한번 그냥 우연히 만나게 된 이벤트성 만남에서 올라온 감정이어서 용기를 내서 연락을 따로 해볼지, 내 지인한테, 친구한테 연락처를 한번 물어볼지 애매하다고 느껴지거나 또 언제 만나게 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일 수 있어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먼저 용기를 내기에는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혹은 본인 직장이어서 공적으로 만난 사이여서 쉽사리 연락하기 쉬운 상황은 아닐 수 있어요. 또 이제 본인은 너무 잘 통한다라고 생각했고 그날 뭔가 너무 잘 맞았어. 이 사람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이 사람도 날 좀 괜찮게 보는 것 같아. 라고 느꼈는데 본인만 그렇게 느낀 것은 아닐까? 약간 확신이 좀 부족한 두려워하는 마음도 적지 않아 있어 보여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좋았던, 즐거웠던, 강렬한 기억을 남겨준 사람이어서 그냥 어렴풋이 계속 그때 그 사람 괜찮았는데 그 사람 또 만날 일 없을래나? 친구한테 괜히 야,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너 혹시 친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뭐하고 지내고 있을래나? 계속 그냥 떠오를 수 있고 그런 대화나 뭔가 시간 이후로 맨날 보던 사람이더라도 좀 달라 보이면서 예전에는 그냥 이 사람과 대화할 때 별 생각 없었는데 괜히 좀 내가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이네. 뭔가 그 사람의 행동이나 표정이나 더 집중하게 되네. 또 대화할 일 없을래나? 이따가 뭐 엘리베이터에서 안 마주칠래나? 이렇게 괜스레 아쉬움을 느끼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서로 이런 마음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만남이나 대화 이후에 좀 크게 진전이 없는 약간 동안 정체되어 있는 시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사람의 속마음, 의지에서 이제 스워드 에이스 카드가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결국에는 용기를 내서 다가올 것이라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날 집에 잘 들어가셨냐? 그날 재밌었냐? 사실 그때 너무 마음을 데려가지고 땡땡이한테 연락처를 물어봤다. 한 번 더 볼 수 있으면 보자. 이런 식으로 오랜만에 연락해 올 수도 있겠고, 정기적으로 얼굴을 보는 사이라고 한다면 슬쩍 다가와서 갑자기 말을 건다든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결의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온다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행동의 결과로서 관계 흐름 마지막에 이 태양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이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 뭔가 돌파구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시간을 끌지 않고 빠르게 연인 관계, 빠르게 썸 타는 사이로 발전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 사람과 한번 대화하고 나서, 한 번 만나고 나서, 그 사람 다시 한번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사람 참 괜찮았는데, 대화할 때 재밌었는데, 왠지 모를 떨림이 느껴졌어, 끌림이 느껴졌어 라는 감정을 담아두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정말 여러분들한테는 반가운 일이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 특징 중에 하나는 눈치를 보는 시간, 약간의 줄다리기 하는 기간이 초반에 있을 수 있지만 한 번 서로의 마음을 눈치채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감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끊김이나 오해나 갈등, 불안감 이런 부분 없이 한 번 딱 시작하기만 하면 순탄하게 물 흐르듯이 좋아하는 감정에만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흐름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 상대의 특징부터 해서 관계의 흐름까지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궁합, 이 연성을 보면서 두 분은 어떤 관계일지 또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보고 시기 카드를 뽑아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거나 보여주지 않은 이 깊은 마음속에 있는 속 얘기, 상처까지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보여지거든요. 가족이나 정말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얘기하기 힘든, 보여주기 힘든 내 진짜 모습, 그런 것들도 보여주고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상대가 될 수 있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속에 있는 내 진짜 모습을 보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렘이나 떨림이나 행복감, 뭐 이런 연애적 감정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그냥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의 멘탈이나 상태나 뭐 자존감, 자신감, 안정감이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정신적인 지주를 하나 얻는 것 같은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의 좋은 점, 장점이 보여지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조심해야 할 점을 보자면 감정적인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보여져요. 두 분 다 약간의 변덕스러운 부분, 내 감정에 괜히 좀 말에 실려서 화풀이 하게 되거나 짜증내게 되거나 상대방을 피곤하게 하거나 좀 불안감 때문에 오해하게 되거나 이런 마음에서 확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면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저 사람 탓이나 잘못 때문이 아닌 내가 오해하거나 내 개인적인 트라우마나 상처, 불안감으로 인한 힘든 감정을 상대한테 투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워낙에 편한 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한테는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깊은 부분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힘든 거, 내가 슬픈 거, 감정적으로 너무 솔직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한 관계라는 이유로 나의 이 저점을 아는 사람, 나의 이 밑바닥에 있는 감정이나 내 모습을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상대한테 상처 주거나 화풀이 하거나 너무 좀 투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을 때는 너무 좋은데 안 좋을 때는 힘든 관계가 될 수 있는, 관계의 고점이나 저점의 격차가 커지는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투게 되거나 여러분들 스스로 예민한 상황이거나 상대가 또 예민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생각 정리, 마음 정리를 하고 나서 다시 대화를 나누도록 그렇게 상황을 마련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조심하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의 곁을 지켜주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아껴주는 이 소울메이트의 소중한 관계를 이어가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기 카드를 뽑아보면서 이 사람이 언제쯤 여러분들의 일상에 등장하게 될지, 또 이런 상황이 언제쯤부터 시작되게 될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시기 카드에는 12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점이 아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빠르면은 12일이다 보니까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도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이 마련될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고, 갑자기 결혼식이나 이벤트나 예상치 못하게 모임에 나가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고, 이미 만나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연락 안 올래나,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날 일 없을래나 하고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오게 될 수 있겠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길면은 12주다 보니까 3달 정도의 시기까지 이 관계의 시작점이 늘려질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뽑아본 이 시기 카드, 그리고 그 전에 본 여러분들의 궁합, 주의해야 될 점까지 찾아가셔서 참고하셔서 이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 행복한 연애 이어가시길 제가 함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국
여러분들에게 고백해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누구일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이 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카드가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아요. 점이 이렇게 드문드문 찍혀가지고 하트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반밖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쪽짜리 하트의 카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읽어볼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반쪽짜리 사랑이라는 점에서 서로의 마음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한쪽의 짝사랑, 막 그렇게까지 애정이 깊지 않더라도 관심, 호기심을 갖고 지켜보는 상대가 현재 3번 분들한테 계실 수 있고요. 또 이제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에서 끊긴 이 하트의 모양처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서 서로를 알아보고 시간을 함께 보내다가 중간에서 헤어진 관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끊긴 관계라는 점에서 이제 헤어진 사람, 전 남친, 전 여친이거나 끊긴 썸의 관계가 있는 3번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점은 이 카드의 키워드가 힐링이라는 거거든요. 어쩌면 이제 준 만큼 받지 못한 애정이나 확신이 일방적인 호기심이나 애정이 나머지가 채워지게 될 것이다. 나머지 반쪽도 곧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드가 나온 만큼 만약에 현재든 또 과거든 짝사랑하고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상대도 없으시고 이렇게 다시 붙을 만한 다시 조금 관계를 이어갈 만한 구패도 없다. 포기했든 상대가 끊었든 이렇게 연이 있었던 구패도 없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 또 나는 있기는 한데 나는 구패 너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3번이라는 번호가 여러분들의 번호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다른 번호를 뽑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어떻게 보게 될지 이 깊은 숨겨진 속마음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관계 흐름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분이 우리 3번 분들, 그리고 이 관계를 어떻게 기억하고 생각하는지 봤을 때, 더 선 태양 카드가 나왔어요. 이 태양이라는 이름처럼 굉장히 밝은 느낌을 많이 보여주는 카드거든요. 3번 분들이라는 사람 자체를 보면서 참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다. 활기차고 열정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이다라고 느낀 부분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햇살 같은 그런 존재로 기억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글서글하고 좀 사회성이 좋으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혹은 리액션이라든지 웃음이 많다라든지 예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보여지기도 하고요. 뭐 다른 사람한테는 낯도 가리고 좀 차가운 이미지로 비춰지는데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이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약간 무장해제하시고 밝아지고 편해지고 사람에 따라서는 애교도 부리고 하시면서 3번 분들이 나한테만큼은 정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이런 반전 매력으로 강렬하게 남아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모습 자체는 긍정적으로 기억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냥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 불편하지 않은 사람, 괜히 시선이 좀 가고 얼굴 보면 웃음이 나오는 사람,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 아예 끊겨서 연락을 안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느라 아직 접점이 따로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관계성을 읽어보기는 하겠지만 우리 3번 분들이 먼저 다가가셔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느낌이 강하고 이전에 싸웠다든지 실망했다든지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좋은 기억이 훨씬 더 올라와 있는 상태다. 더 강하게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읽혀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과 좀 더불어서 이 상대의 속마음, 의지, 계획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환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연애운에 굉장히 좋은 카드 중에 하나거든요. 뭔가 부정적인 불호, 막 원망 이런 감정이 없는 카드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행동력이 강한 카드이기보다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부분이 강한 카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말이나 행동,
적극적인 부분은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 관계나 우리 3번분들한테 긍정적인 감정들, 매력들, 그리움들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는 뚜렷한 계획이나 의지가 안 선 상태일 수 있겠다라고 해요. 고민하거나 생각 정리, 뭔가 마음 정리하는 단계일 수 있겠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자체로는 약간 조급해하고 성급해하고 서두르는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흐름을 타보려는, 진행하려는 그런 부분이 남아있어서, 우리 산모분들의 관계나 상황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성급하게 우리 3번분들 쪽에서 오히려 막 돌직구로 직진을 한다거나 재촉을 한다거나 어떤 감정이나 답장 이런 부분을 너무 세게 요구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 하고 천천히 관계를 다시 쌓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조금 눈에 띄는 점이 뭐냐면 이분이 3번분들과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라고 강하게 느끼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과는 계속 좀 좋게 보고 싶어, 길게 보고 싶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계속 얼굴 보는 사이이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내 연애라든지 같은 학교, 같은 동아리, 모임, 뭐 일적으로 엮인 관계 혹은 연애적 감정이 싹트기 전부터 이미 서로 많이 의지했던 친구나 뭐 남사친, 여사친 관계, 친한 직장 동료 이런 식으로 연애했다가 안 보게 되면 어색해지는 좀 불편해지는 특수한 상황이나 관계에 얽혀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 관계를 막 맘 편하게 시작할 수 있기보다는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얼굴 안 봐도 뭐 상관없는 사람 이게 아니라 이분 딴에서는 마음에 들고 잘 지내고 싶으니까 근데 상황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분이 지금 처한 상황 자체가 현재로서는 좀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연애를 할 누군가에게 막 잘해주고 노력할 여유가 없어서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다가 연락해야겠다. 조금만 더 내가 여유 생길 때까지 마음 갖고 있다가 표현해야겠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썸이든 연애든 한번 서로 잘해보려고 노력하셨다가 어느 정도 마음을 확인하고 나눴다가 끊긴 사이다라고 하신다면 상대 입장에서 좋은 기억으로 남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현재로서 강한 것 같아요. 나쁘게 헤어지고 싶지 않다. 이 사람이나 이 사람과 함께 했던 좋은 기억들을 더 이상 망치지 않고 끝낼 수 있을 때, 놓을 수 있을 때 힘들더라도 놔서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 싸우거나 뭐 한쪽이 힘들어지거나 마음 아파지고 싶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가능한 고통스럽지 않게 좋게 이별하고 싶다, 좋게 끝내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게 기억하고 좋게 기억되기를 원하는 그런 게 있어서 마지막이 정말 안 좋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현재 다시 좀 반복될까봐 또 상처 주고 또 상처 받을까봐 그것보다 더 안 좋게 끝날 수 있는 경우가 남아있을까봐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상대방 쪽에서 지금 뭐 걱정 하나도 없고 내가 직진만 하면 돼, 내가 다가가면 돼 이렇게 100%좀 단순한 마음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만이 걱정거리, 우려하는 점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가 보여지고 있어서 그래서 좀 천천히 이동하려고 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도 되기는 하는데 만약에 우리 3번분들이 아무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혹은 지금 정도로만 유지하신다면 상대는 언제쯤 어떻게 행동을 보여올까 이걸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전은 없는 것 같아요. 예상대로 갑자기 충동적이거나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보여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에 이 사람이 아직까지는 크게 계획이 없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괜히 관계를 망치게 될까봐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서 그런지 앞으로의 흐름을 보면 잠잠한 시기가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화면으로 카드 이미지를 보셔도 어느 정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이제
이거 한번 마셔봐 하듯이 컵을 건네고 있는데 눈길을 주지 않고 관심 없다는 듯이 생각해 본다는 듯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카드를 보셔도 이제 침대에 누워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몸을 막 움직이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손을 모으고 깊은 고민에 빠진 듯이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잖아요. 개인적인 공간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사정들이나 고민들, 상황들을 정리하면서 3번 분들한테 다가갈 타이밍을 좀 재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지친 마음들, 스트레스나 압박감, 고갈된 마음들을 잠시 떨어져 있는 사이에 채우면서 회복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얼굴 보고 계시는 사이든 연락을 하고 계시는 사이든 이 기간 동안에는 눈에 띄는 평소와 다른 상대방의 행동이나 사건이 없을 수 있어요. 평소와 다름없거나 어쩌면 평소보다는 좀 텐션이 가라앉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3번 분들한테 이 트리거 카드가 딱 들어옴으로써 상황이 빠르게 확 반전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딱 방아쇠가 당겨지면서 탕 소리가 나고 있는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데요. 총알은 정말 순식간에 큰 소리를 내면서 빠르게 날아가잖아요. 이 관계도 마찬가지로 이 상대방의 행동, 엮이게 되는 상황이 관계의 방아쇠를 딱 당겨주면서 멈춰있던 흐름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가까워지게 되는 계기가 우연하게 생기게 될 수도 있고요. 상대가 만나자는 연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관계의 마지막에 완드 2번 카드가 들어왔는데 이 카드는 계획성이 강한 카드거든요. 그냥 감정적으로 몰라 한번 해보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자 이게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이나 의지, 이 관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할 거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만남, 섹슈얼한 만남, 좀 불같이 한번 끌어올랐다가 금방 식는 그런 사이로 끝낼 생각은 상대한테 없다는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고민해온 시간들, 또 잠잠했던 시간들만큼이나 진지한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멀리서 보면 그냥 상대한테 시간만 주어지면 결국 만날 수밖에 없는, 돌고 돌아서 아무리 좀 멀리 떨어져 있었든 다시 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리딩이 주제 자체가 결국에는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대, 고백해 올 수밖에 없는 상대잖아요. 정말 이 주제와 잘 맞는 속마음이나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 이 상대방한테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만 좀 준다면, 성급하게 다가가거나 재촉해서 부담만 주지 않는다면, 이 상대가 우리 3번분들한테 느끼는 매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계속 생각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잠잠한 시간들, 이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들, 겪고 있는 상황들의 결론이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도 이 관계를 한번 시작해보자. 걸어보자. 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상대방의 속마음부터 해서 관계성, 관계 흐름까지 읽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이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뭔지 궁합과 연성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이 궁합적인 점을 봤을 때, 한 명은 좀 상대를 즐겁게 해주고, 밝게 만들어주고, 마음을 녹여주고, 순수한 부분을 많이 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겠고, 한 명은 무심해 보이거나 좀 현실적이고 이성적이어 보일 수 있는 면이 있지만, 이 관계 자체를, 또 파트너를 안정되게 잡아주고 성숙하게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관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나와 다른 성격이나 다른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동경을 느끼게 하는, 매력을 느끼게 하는 그런 관계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두 분은 서로의 차이점을 억지로 고치려고 하면 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상대를 바꾸려고 하거나 이제 맞고 틀림으로 우리의 차이점을 따지기보다는 그 차이를 기반으로
다름으로 생각하고,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로가 차이점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너무 감정적으로 미숙하게 행동한다거나 사실이랍시고 너무 직설적으로 상처 주는 말을 한다든지 권위적으로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이 상대방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지? 내 기준에서는 이건 이런 행동인데. 이러면서 상대방의 행동이나 의도를 내 기준으로 단정 짓고 생각해 버린다든지, 그런 행동을 주의하면서 이끌어 간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 장점만 이렇게 뽑아내서 서로의 단점은 보완시켜주고 강점은 정말 높여줄 수 있는 그 장점만 가져가서 너무나도 행복한 관계가 될 것이다. 완벽하게 서로를 채워주는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이제 상대의 속마음부터 해서 마지막에 궁합 카드까지 뽑아 보았는데요. 시계 카드를 뽑아 보면서 이 방아쇠가 과연 언제쯤 당겨지게 될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시기 카드에는 4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고 계신 시점 기준으로 빠르면은 4일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당일, 뭐 다음날 앞당겨질 수 있고요. 길어지게 돼도 4주이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이 상대한테 갑작스럽게 다시 연락이 온다거나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면서 이 관계의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한다거나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늘 3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행복한 연애, 행복한 나날만 가득하시길 제가 함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한 황금빛의 카드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결국 여러분들에게 고백해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있는 카드는 이 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파란색의 커뮤니케이션 카드인 것 같은데요. 이미지를 보면 이제 음파가 그려져 있어요.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타로 영상 같은 걸 보면 이제 주파수가 잘 맞는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잖아요. 이 상대방과 여러분의 죽이 굉장히 잘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전화할 때나 문자할 때 뭐 주제 같은 대화 코드라든지 웃는 포인트, 유머 코드, 말투 이런 것이 진짜 내 스타일이다. 나랑 잘 맞는다. 잘 통한다. 라고 느껴지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들, 뭐 데이트, 연락하는 그 과정이 지루하지 않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좀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식스센스라고 하죠. 직감적으로 괜찮다. 뭔가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묘한 끌림이 느껴진다. 특별함이 느껴진다. 왠지 모르게 자꾸 신경이 쓰이고 시선이 간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르게 보자면 이 카드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보내려고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소리내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한다. 들려주려고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의 관계성이나 가까워지는 시기 이런 거를 차차 더 자세히 읽어보기는 하겠지만 이미 4번 분들한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아직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이제 곧 소리내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읽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우리 4번 분들한테 등장할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보기 위해, 또 만약에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랑 눈이 자주 마주치고 이상하게 나를 좀 더 챙겨주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의심스러운 상대가 있다면 그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외적인 분위기라던가 성격이라던가 연애 스타일 이런 특징을 전체적으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단단한 느낌을 많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해요. 순박한, 예시가 와닿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찹쌀떡, 모찌같이 귀여운 이미지, 동글동글한 이미지보다는 강렬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일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강렬한 이미지가 약간의 무서워 보인다, 날카로워 보인다, 예민해 보인다라는 의미보다는 사람 자체가 진중해 보인다, 진지해 보인다, 무거워 보인다, 신중해 보인다에 가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특징을 살펴보자면 눈썹이 굉장히 짙다든지 진한 쌍꺼풀을 가지고 있다든지 코가 높다든지 ton이 좀 짙은 날카로운 이목구비를 가지고 계실 수 있고요. 전체적인 이미지로는 건강미가 두드러지는 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태닝된 피부를 가지고 계신다든지 몸매가 모델 체형, 슬렌더하거나 날씬한 체형보다는 운동을 열심히 한 것 같은 근육질의 탄탄한 체형을 가지고 계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덩치가 크다든지 키가 크다든지 약간 몸매가 듬직하신 느낌을 많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모나 분위기 자체로는 어딜 가든 좀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이분의 성격도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굉장히 확실하신 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소하게 뭐 음식부터 시작해서 음악, 취미 활동, 자기 커리어, 적성 이런 것까지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굉장히 확실하신 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보는 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조금 다른 게 뭐랄까, 좀 청순한 타입이 좋다, 귀여운 타입이 좋다, 뭐 남성분이라고 한다면 듬직하고 남자다운 타입이 좋다, 이렇게 어떤 충족해야 되는 조건이 딱 있기보다는 본인만의 그 느낌에 의존하시는 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만났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본다면 다 똑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거나 뭐 다 조건적인 배경이 좋다거나 이렇게 뚜렷한 공통점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냥 본인이 마음에 들면, 느낌이 딱 오면 연애하는 스타일일 수 있겠다. 본인이 느낌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는 타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느낌에 따른 호불호가 굉장히 심해서 연애에 있어도 한 번 꽂히면 누가 뭐래도 주변에서 야 너가 아까워, 야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끝까지 밀고 가는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진짜 괜찮아, 한번 만나봐, 너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이 사람 뭐 예뻐, 잘생겼어, 조건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본인이 한번 좀 아니다 싶으면 단호하게 끊어내는 그런 부분도 강하시다라고 해요. 그래서 굳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아니더라도 친구나 지인도 한 번 좋아하면 웬만하면 배신을 안 하고 의리를 지키는 타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참을성이나 인내심,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 본인이 자기 자신의 편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한정해서 웬만한 다 잘못은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관대함, 이해심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사람 나름이기는 하겠지만 커리어나 적성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봐야 아, 내가 이 적성이 좀 잘 맞는구나, 내가 이런 거는 좀 잘 못하는구나 아는 것처럼 이분이 자기 느낌적으로 어떤 사람과 잘 맞는지, 어떤 사람과 안 맞을 가능성이 높은지 아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험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연상일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요. 만약에 적은 가능성으로 연하나 동갑이라고 한다면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성숙해 보일 수 있는, 경험이 많고 능숙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면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다른 면을 더 자세히 보자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해요. 드라마틱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싫어하는 성향이 강해서 이런 점이 이제 미래를 계획한 대로 이끌어가려는 준비성, 성실함으로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람 자체가 예상할 수 있는 변함없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도 강할 것 같아요. 이 변함없는 사람이라는 게
몇 년이 지나도 뭔가 발전이 없다라는 의미보다는 꾸준한 사람,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에 가깝거든요. 주위 사람이라던가 본인이 처한 환경에 의해서 본연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나 갖고 있던 신념, 뭐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보이고요. 이 사람과 이제 알고 지내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 아,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뭐 지금 몇 시니까 그 사람 운동하고 있겠지. 뭐 취미 활동하고 있겠지. 오늘은 뭐 주말이니까 자기 개발하고 있겠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루틴에 맞게 살아가는 성실함을 보실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을 약간 고집스럽다, 유연하지 못하다, 너무 계획적이다, 지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연애에 있어서는 감정 변화로 왔다 갔다 한다거나 금방 관계에 질려버린다거나 본인이 힘들 때는 막 아쉬운 소리, 온갖 달콤한 말을 하다가 나중에 편해지고 나면 불안감을 안겨주는 그런 요소는 없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힘들더라도 또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파트너에게 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 상대방의 외적인 분위기, 성격, 뭐 연애 취향, 스타일까지 전체적으로 읽어보았는데요. 그러면 두 분이 어떻게 가까워지게 될까? 이 관계 흐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카드 조합이 나온 게 뭐냐면, 이 처음 봤던 이 파란색의 커뮤니케이션 카드 오른쪽에 로보틱 카드가 들어와 있어요. 사람의 팔이 아닌 기계로 이루어진 로봇 팔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미지로만 봐도 좀 정없고 딱딱한 기계적인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관계의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뭔가 체온, 따뜻함, 편안함, 애정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 같은, 상대가 감정을 빼고 그냥 사회생활로 날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런 카드가 그럼 왜 나왔을까 봤을 때 이 상대방 쪽에서 우리 4번분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거든요. 좀 쉽게 다가갈 수 없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말 한 번 걸기 어렵다, 이런 느낌일 수 있고요. 친해지는 것까지, 말 통하고 대화 편하게 하는 것까지는 어찌어찌 했는데 이 연애로 넘어가기가, 사적으로 연락을 한다거나 뭔가 썸의 분위기를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선을 한번 넘어보는 게 막막하다,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뭘까? 뭐 상황이나 관계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만난 상황이나 장소 자체가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 좀 친해지기 쉽지 않고 사무적으로 대해야 하는 그런 공적인 장소에서 만났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협업 관계라든지 상대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직장과 같이 일적으로 만난 사이일 수 있고요.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대가 4번분들을 엄청 빛나는 사람으로 보는 게 강해요. 저 여자, 저 남자, 빨리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보다, 와, 진짜 예쁘다, 멋있다, 엄청 잘난 사람이다, 엄청 뭐 재밌고 밝고 너무 멋있는 사람이다, 쉽사리 못 다가가겠다, 이런 감정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 금방 낚아챌 수 있을 것 같아, 빨리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이것보다 너무 빛나서 말 한 번 걸기 어려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긴장하는 부분이 강한 것 같거든요. 주변에 저 사람한테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 같고, 안 친한 사이라고 한다면 아, 이미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을 것 같고, 아, 눈이 높아서 날 안 받아줄 것 같아, 이런 걱정을 하면서 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상대방한테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는 과장 안 하고 정말 첫눈에 반했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한 감정이 느껴지고 있고요.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예쁘다, 잘생겼다, 멋있다, 이런 호감의 정도였는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떨쳐낼 수 없을 정도로 짙어지기만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성을 볼 때 느낌에 굉장히 의존하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느낌, 그 이성을 보는 눈에 팍 꽂혔다, 관역에 화살이 확 꽂힌 듯이 마음을 저격당했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4번분들이 나중에 이 사람한테 내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 뭐가 마음에 들었어? 이렇게 장난스레 물어보면
얼굴이 마음에 들었어. 뭐 처음에는 웃는 모습이 좋았어. 일 처리를 잘해서 멋있어서 그냥 눈길이 갔던 것 같아. 이렇게 이유 하나를 딱 들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잘 모르겠어. 진짜 너라는 느낌이 딱 왔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거든요. 이분 입장에서는 거의 뭐 운명 같은 만남으로 느껴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대방 쪽에서 거리감을 느끼는 게 상황적인 부분이나 뭐 여러분들을 너무 좋고 빛나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사범분들 입장에서는 상대가 처음부터 막 끌리는 사람은 아닐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랑은 사귈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팍 들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선을 지켜가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대도 이 사람이 나와의 대화에서 좀 선을 지키고 있구나. 자제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면서 거리감을 받았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분이 정말 조심스럽게 지속적으로 본인이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범분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진짜 이 사람이다 라기보다는 한번 연락해볼까? 뭐 한번 만나볼까? 이 사람이 날 이렇게 좋아하고 내 앞에서 뭐 쩔쩔매고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괜히 호기심이 가고 한번 기회를 줘볼까 이렇게 시작해보는 그런 관계일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범분들의 이 애정, 사랑도 상대 못지 않게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 커뮤니케이션 카드에서도 봤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두 분은 궁합이 너무 좋다라고 나오거든요. 서로 태양빛처럼 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두 장의 카드처럼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따뜻하게 열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하고요. 사랑도 사랑이지만 애정도 애정이지만 거의 안 싸우는 관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사랑해서 기대치가 커지다 보니까 자주 다투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사랑이 식으면서 다툼이 잦아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사랑이 막 한창 클 때도 그리고 잠시 가라앉았을 때도 다투지 않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궁합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관계 자체가 다툼이나 갈등이나 안 맞는 부분, 격해지는 부분 거의 없이 뭐 잠시 사소한 게 있더라도 평화롭게 해결하면서 길고 단단하게 이어지는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 입장에서는 항상 이 초심을 유지하면서 내가 이렇게 예쁘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뭐 착하고 멋진 사람이랑 사귀었다는 그 승리감을 유지하면서 항상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대할 수 있을 것 같고 4번분들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크지 않았더라고 해도 처음에 크게 느끼지 못했던 이 상대의 매력들, 서로 간에 통하는 취미, 관심사, 목표, 뭐 가치관, 유머 코드, 끌림들을 확인하면서 사랑받는 느낌이 가득한 또 사랑을 아낌없이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불안감 없이 변함없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설렘도 설렘이지만 정말 안정적으로 단단하게 어떤 흔들림이나 어떤 갈등에도 금이 가지 않는 관계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관계에서 딱 하나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이 상대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계산적인 면이 거의 없는 사람이거든요. 뒤끝도 거의 없고 본인이 해준 만큼 그대로 돌려받으려는 그런 면도 없어요. 대신에 이 칭찬, 인정, 고마움의 표현들 이런 것들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거든요. 내가 내 연인한테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해요. 이 사람한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 상대방이 뭔가 해줄 때 또 관계에 있어서 소소하게 고맙다, 덕분이다, 개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칭찬들을 마음에만 담아놓지 않고 표현을 해주신다면 상대는 더 신나서 더 잘해주고 우리 사범분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전체적으로 관계의 특징, 관계성, 관계 흐름을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시기 카드를 뽑아보면서 그러면 이 상대는 언제쯤 우리 사범분들의 일상에 등장하게 될까? 또 이런 상황이 언제쯤부터 펼쳐지게 될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시기 카드에는 9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저 영상 보고 계신 시점 기준으로 9주니까 2달 약간 넘은 시기, 조금은 더 앞당겨질 수 있는데 이 시기 안팎으로 이 사람이 등장해서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길어지게 되면은 9달 정도까지 이 관계의 시기가 길어질 수 있겠다라고 읽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기 카드까지 챙겨가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행복한 연애, 행복한 나날들만 가득하시길 제가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